힘든 지역 상권의 현실은 상권 불패 지역으로 불리는 대학가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침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대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센텀 2지구 도심융합특구의 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내년까지 실시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해빙기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 현장 등 주요 취약시설 2곳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은 없을지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패 상권으로 불리는 대학가도 불황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침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 역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희망을 놓지 않은 부산대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 붙은 임대 스티커. 중심도로 모퉁이 상가마저 비어 있습니다. 골목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라인의 점포가 모두 비었고 방치돼 있습니다. 상권 침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곳. 부산의 젊은 상권을 상징하는 부산대학교 앞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억대를 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임대료를 40에서 50% 낮춰도 빈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뀐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에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 여기에 양산으로 부산대 캠퍼스가 분산되며 쇠퇴는 가속화됐습니다. 이곳의 공실률은 27.8%, 서너 가게 중 한 곳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삼는 상권이다 보니 옷가게와 핸드폰 가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더 점점 떨어졌어요, 매출이. 제 인건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좀 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있죠, 지금은. 이런 부산대 상권이 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고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로부터 자율상권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자율상권구역은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넣기 위해 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감행, 상가 임대차 계약 특례 등을 적용받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기본 조건인 건물주와 토지주, 상인들의 70%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오전에 문을 여시는 상인분이 있는가 반면 저녁에 또 문을 여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이제 다 그거를 저희가 추려내고 걸러내고 해서 다 받으러 한 300명 가까이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정된 구역은 부산대역 앞 상업지역 일대 23,000제곱미터. 이곳에는 패션과 버스킹, 댄스, 뷰티 등 거리마다 특색이 입혀지게 됩니다. 최종 선정까지 최소 2년은 걸리지만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유종임이 처음과 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힘들어하니까 다 뭉치자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상권에 들려온 희망의 움직임. 부산대 상권이 과연 화려하게 부활할 것인지 다른 상권의 상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역이 주차난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곳임에도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인근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부산역 선상주차장. 편도 1차선 진입로에 차량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전광판에는 만차 알림이, 진입로 곳곳에는 60분 이상 대기라는 푯말이 보입니다.
결국 주차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차량도 적지 않은데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길이 지금 딱 외길이다 보니 들어오면 뒷백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지금 1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저 부산역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너무 계속 이렇게 기다리니까 항상 열차 시간 지정된 것보다 한 2시간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오거든요. 선상주차장 아래에 있는 북항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민원다발 구간이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만큼 차량들이 도로 한 차선을 점거했습니다. 여기다 북항재개발 공사 차량까지 겹치며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하루 평균 2만 3천여 명이 이용하는 부산역이지만 주차 공간은 고작 680면. 특히 선상 비주차장의 경우 회전율이 600%가 넘을 만큼 심각한 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인근 국제여객 터미널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700여 면의 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코레일 및 BPA와 협력하여 부산역과 북항 1단계 부지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및 차량 회전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역 여객터미널 간 셔틀버스 도입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북항 유의부지를 활용하는 등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된 부산역 주차장. 부산시의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13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 선적인 35톤급 근해 통발 어선인 2022 신방주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13일 13시 기준 5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수색 중입니다. 13일 오전 8시 39분쯤 하왕등도 동쪽 4km 해상을 지나던 34톤급 근해 통발 어선에 불이 나 해경이 화재 현장에 급파돼 승선원 중 5명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인명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국방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13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개발 현장 등 주요 취약시설 2곳의 안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BIFC 3단계 개발 현장과 서구 암남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 정비사업 현장 2곳의 안전실태를 차례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살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2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6주간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시설 1,200여 곳과 주요 취약시설 156곳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서 허위로 화장 예약을 해 화장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개인 장의사의 업무를 방해한 30대 한 장례식장 대표 A씨가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한 장례식장 대표로 있는 A씨가 손쉽게 예약과 예약 취소가 가능한 화장장 예약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이른바 예약 알박기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허위로 많게는 수백여 차례 예약과 예약 취소를 반복하며 화장장을 선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20만 명에 달했던 밀양시 인구가 올해 1월 말 기준 10만 6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밀양시는 인구 10만 지키기에 나서면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밀양시 인구정책 담당관 양기규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밀양시 인구정책 담당관 양기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밀양시가 인구 10만 지키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시책이 있더라고요. 밀양에서 결혼하면 1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하는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결혼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며 밀양사랑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청년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축복이 된다는 인식을 더 심어주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밀양시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인구 정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 외에도 밀양시만의 인구 증가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는 밀양시가 키워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 돌봄 체계를 구축해 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개관하는 돌봄 다봄센터는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밀양시에 전입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는 지난해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학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해 최대 4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매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밀양시 인구가 10만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인구정책 담당관 양기규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대) 전 부동산 법인 대표 A씨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0대 B씨 등 4명이 각각 1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며 총 5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 등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가 부동산 법인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고 중개인은 해당 건물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 센텀이지구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용역 착수회의를 열고 도심융합특구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 수립 후 2026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텀이지구는 지난해 11월 국토부로부터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심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지역 수출은 1.2% 감소한 10억 2,300만 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12억 2,5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억 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